어제 만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와 대화하다가 엄마는 이제 시대가 바뀐 걸 모른다는 말을 들었대요.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냥 입을 다물었는데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더래요. 누구나 이런 순간이 있죠. 내가 정성껏 한 말인데 상대방이 코웃음 치며 돌아설 때 그 무시하는 눈빛과 말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단번에 멈추게 하는 대응법. 화내지 않고도 감정적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진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불안감을 감추려는 방어막입니다. 한 어르신의 며느리가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죠. 무시는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둘째,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예요.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 동창 모임에 가면 꼭 한두 명씩 자기 자랑만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대요. 텅 빈 깡통이 소리가 큰 법이라고 내면이 빈약할수록 겉으로 더 요란하게 구는 거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의 주도권을 주려는 심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이제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무의식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내가 정말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무시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겁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깨달음을 나눠주셨어요. 젊은 시절엔 무시당하면 화부터 냈는데 나이 들어서 알았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나를 가장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신경도 안 쓰이는 사람은 무시할 필요조차 없으니까요. 무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의도적 무시와 무의식적 무시. 대부분은 무의식적 무시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서 대면 소통에 서툴러요. 무심코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젊은 의사가 반말로 무시하는 투로 대했던 70대 어르신. 자세히 보니 그 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대하더래요. 담담하게 연세가 있는데 존댓말로 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며 사과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면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제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한마디의 핵심 원리. 누군가 우리를 무시할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감정입니다. 분노, 서운함, 자존심 상함. 그래서 대부분 내가 뭐가 어때서 당신이 뭔데 하고 받아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 후엔 더 찝찝하고 후회만 남죠. 4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감정에는 감정으로 대응하면 진다는 거예요. 명절에 친척이 요즘도 그 허드렛 일 하냐고 무시했을 때 한 분이 당신은 뭐 대단한 일 하냐고 받아쳤대요. 결과는 분위기만 싸늘해지고 자신만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리는 침묵의 힘입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세요. 이 3초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상대방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내 말이 전달됐나, 내가 실수했나 하면서요. 그리고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기법입니다. 아직도 그런 일 하세요라고 무시하면 그런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되묻는 거죠. 상대방이 자기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며 물러섭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손자가 할머니는 요즘 세상 모른다고 무시했을 때 한 어르신이 이렇게 대응했대요. 그래, 내가 많이 알지. 근데 할머니가 궁금한 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야. 뭔가 서운한 게 있니? 손자가 눈물 글썽이며 학교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더래요. 네 번째 원리는 우리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품격 있게 대응한다고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70대 여성분이 요가 수업에서 젊은 강사가 어르신들은 이것도 못한다고 무시하자 수업 후 조용히 불러서 말했대요. 선생님, 제가 나이는 많지만 수업료 내고 온 학생입니다.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제가 다른 수업으로 옮기겠습니다. 강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섯 번째는 유머의 활용입니다. 늙어서 뭘 알겠어요 라고 무시하면 맞아요. 제가 늙어서 아는 게 하나 있는데 나이 들면 다 늙는다는 거예요. 젊은 분도 예외는 아니시죠?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방이 무장해제됩니다. 핵심은 톤과 표정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차분하되 단호한 톤, 온화하되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 중요해요. 화난 표정이 아니라 약간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공격받는다는 느낌보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젊은 직원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 친구,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요즘 은행 일이 힘드시죠? 직원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냐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니 그 후로는 너무 친절하게 대했답니다. 효과적인 한마디는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면서 관계를 바로잡는 도구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품격 있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마다 관계마다 다른 대응이 필요하죠. 가족이 무시할 때, 자식이 엄마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짜증낼 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대응했대요. 그래, 엄마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맞아. 근데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아니?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모르겠더라. 엄마도 서툴러. 미안해. 딸이 눈물 글썽이며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자식이 옛날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면서 무시할 때, 맞아.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단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 맞지만 너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 배우자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하고 무시할 때 잠깐 지금 내게 한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 당신이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믿고 싶어.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지인이나 친구가 무시할 때 명절에 친척이 아직도 그 일에 돈은 좀 벌어 하고 물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대응했대요. 응, 작은 가게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워.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이 나를 기다리거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해. 너는 어때? 내 일이 자랑스러워? 사촌이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동창이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했잖아 하며 무시할 때 맞아. 나 공부 못했지. 그런데 학교 성적하고 인생 성적은 다르더라.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해. 혹시 너는 그때 공부 잘한 거 말고 지금 자랑할 게 없어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니? 직장에서 후배가 선배님은 옛날 방식이라 하며 무시할 때 그래, 내 방식이 옛날 방식일 수 있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처음 만난 사람이 무시할 때, 휴대폰 가게에서 젊은 직원이 반말하며 이것도 모르세요? 할 때, 한 어르신의 대응입니다. 젊은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모르는 게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왔고,
당신이 전문가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내는 고객인데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당신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예요. 직원이 바로 사과하고 정중하게 대하더래요. 병원이나 은행에서 무시당할 때는 살짝 큰 소리로 독백하듯이 요즘은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어른을 공경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세상 많이 변했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말하면 대부분 당황해서 태도를 바꿉니다. 온라인에서 꼰대, 틀딱이라고 무시할 때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나도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답답해 보였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당신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톤과 표정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톤, 지인에게는 친근하지만 선을 긋는 톤, 낯선 사람에게는 정중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톤, 화난 표정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표정,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표정으로 말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모든 대응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던 분들이 들려준 후일담, 무시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대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요. 아무리 잘 대응했어도 무시당한 후의 씁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먼저 감정을 인정하세요.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무시당하면 10살 꼬마처럼 속상하더라. 이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무시당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져요. 물속에 공을 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자존감을 지키는 마인드셋.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쓴다고 무시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속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스마트폰은 못 써도 70년 인생을 살아왔어. 전쟁도 겪고 가난도 이겨내고 자식들 키워냈어. 이 모든 걸 스마트폰 없이 해냈어. 내가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거고 필요하면 배우면 돼. 그 후로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했대요. 손녀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손녀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 대단하다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지다고 하더래요. 관계 정리가 필요한 순간 판단하기.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우엔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도 계속 무시가 반복될 때. 둘째, 무시가 점점 심해질 때. 셋째, 무시당한 후 건강에 영향을 줄 때. 그 사람 만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만나고 나면 며칠씩 잠을 못 자는 관계는 우리 삶의 독이에요. 건강보다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품격 있는 거리두기. 한 어르신이 오랜 친구와 관계를 정리한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점점 연락 빈도를 줄이고 모임에도 빠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했대요. 그러면서도 명절 같은 때는 안부 문자 정도만 보낸다고요. 이게 어른의 방식이죠. 가족처럼 물리적으로 거리 둘 수 없는 관계라면 정서적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의 무시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또 저러네 하고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죠. 한 할아버지의 비유가 좋았어요. 무시하는 사람을 비 오는 날씨라고 생각하래요. 비가 온다고 비를 원망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냥 우산 쓰고 가면 되죠. 무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감정의 우산을 쓰면 됩니다. 자존감 회복하는 구체적 방법. 첫째, 내가 잘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요리, 정원 가꾸기,
손자 돌보기, 뭐든 좋아요. 둘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한 70대 할머니는 무시당한 후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대요. 요리 채널인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요.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단하다고 인정한답니다. 상처를 자산으로 만들기. 무시당한 경험도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시당한 경험 덕분에 더 겸손해졌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됐다고요. 상처는 즉시 아물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무시당한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3가지는 첫째, 3초의 침묵. 둘째, 호기심 어린 질문. 셋째, 담담하지만 단호한 경계 설정.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무시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 나이, 내 경험, 내 삶 모두가 소중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베푸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에너지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로워지는 거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고 백발 한 올 한 올에는 세월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존중받는 삶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